안녕하세요. 중소돌이입니다. 오늘은 2019년 10월 19일이고요. 수소차 섹터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뭐,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요일 날 시간에서 수소차 종목들이 좀 시간의 상승을 좀 했습니다. 그 중에 유니크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좀 보면서 할까요? 유니크 잠깐만요. 유니크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미코 2%, JNK 히터 3.8%, 풍국주정 3.2%, 기타 등등 유니크만 상한가, 회사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니크는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종목들은 1에서 3% 혹은 4% 정도까지 시간의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주말이라는 시간이 끼면서 이 시간의 상승 자체가 월요일까지 유지가 될지는 내일 하루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특별하게 대외적인 이슈나 혹은 대지열병주 아니면 일본 불매 관련된 그런 이슈가 특별한 게 있지 않는 한 수소차가 월요일 날은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처음으로 좀 종목을 검토를 해야 될 게 유니크부터 좀 보겠습니다. 자, 유니크라는 종목 보면 기존의 수소차 섹터가 2018년 12월경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어요. 국가에서 문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한 2023년 정도, 2030년 정도까지 수소차를 대량 확대를 하겠다.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 기름을 넣는 자동차가 아닌 또 전기차 부분이 그 다음번인데 사실상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죠. 죄송합니다. 정정할게요. 일본의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하고 이 한국 쪽에서 수소차에 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에요.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넥소 라는 그 수소 자동차가 나왔고 문 대통령 그 의전 차량도 이번에 넥소로 바뀌었죠. 수소 관련해서 그래서 충전소든 뭐든 2023년까지 100개 이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을 크게 하고 현재는 눌림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고 이 눌림 중에 예전 대북주처럼 대북주 1차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모든 대북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어요. 전혀 대북주하고 상관이 없는 종목들마저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하에 모든 종목을 올리고 그냥 하루짜리 혹은 이틀짜리 그 다음에 시총 자체가 낮은 가볍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의 주포들이 장난을 치고 2차 북미회담 때는 종목들이 선별이 됐어요. 그죠? 철도, 가스, 그 다음에 경협주 중에서도 많던 그 종목들, 1차 때는 10종목씩이 갔다면 2차부터는 6에서 7, 8종목, 그 다음에 3차는 4종목에서 5종목,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압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럼 수소차도 1차 때는 모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갔어요. 유니크, JNK 히터, 풍국주정, 그리고 평화산업, 그리고 코롱 머티리얼, 그 다음 NK, 아진산업, 기타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갔는데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2차 때 상승을 하더라도 예전
보다 혹은 다른 종목보다 상승이 과연 많이 나올까라고 생각들 정도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런 종목들이 2차 때 못 갈 확률들이 많겠죠. 뭐 코롱 머티리얼, NK, 뭐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. 뭐 GMB 코리아도 있을 것 같은데, 그죠? GMB 코리아도 기존 상승폭에 비해서 더 빠졌죠. 요런 거는 이 이슈에 있는 테마에 엮이더라도 대장주 혹은 부대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진 흐름이에요, 지금. NK는 그래도 조금 올라왔네요. 그래도 NK도 마찬가지인 거고, 그 다음에 코롱 머티리얼도, 그렇죠? 거진 이 테마에 탈락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흐름이 좋질 않아요. 하지만 지금 뭐 유니크, 미코, JNK 히터, 풍국주정, 그 다음에 동화성, 뭐 아진산업 정도 뭐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흐름이 지금 현재 조정을 끝마치고 횡보의 그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유니크를 먼저 볼게요. 기존에 큰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기존의 큰 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어요. 그죠? 어찌 보면은 뭐 하락에 A파, B파, C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는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면서 상승 중에 있는 모습이에요. 모습이지만 뭐 지금 당장 혹은 내일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다시 전고점을 도전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은 아니지만 흐름상 스윙주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수소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. 지금 유니크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의 상승 저점 대비 고점을 만들고 거기에 중간값이 이 정도예요. 그죠? 저점, 고점, 그 가운데 중간값. 그러면 처음에 50%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을 살짝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밀렸죠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저항이 되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밀릴 때 기존에 매물이 될 수 있는 급하게 상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락을 할 때도 급하게 빠지게끔 돼 있어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아줬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. 다시 급하게 각도가 이런 그 각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지지를 이 위에서 한 차례 받았고 받은 뒤에 상승을 했으나 기존의 고점 부분 그죠? 기존의 고점 부분을 매물 구간이죠. 이 매물 구간을 뚫고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내려온 그림이에요. 그죠? 여기하고 비슷비슷하게 내려온 그림이에요.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이 변곡점 자리에서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. 올라온 만큼 하락. 이런 게 데칼코마니 같은 대칭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에요. 대부분의 수수차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. 그만큼 뭐 큰 이슈가 없었고 테마가 시장이 아니었다. 수수차에 대해 눈에 띄게 뭐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소 충전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도 아니고 또 이 한국의 수소차가 대량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반등만 주고 다시 한 차례 밀고 저점을 잡고 지금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리고 또 이때는 그만큼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은 거고 이때는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빠질 때
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급등을 한 모습이고,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주가는 빠졌고 테마 힘이 잃었죠. 그리고 다시 한번 테마가 아직 불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이런 모습의 유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이 유니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상 요 자리죠. 요 자리 7,000원 7,000원 위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스윙으로 모아가 볼 수 있는 자리예요. 7,000원. 왜? 이게 딱 중간값이라고 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. 지금 현재 여기 자리 그리고 여기 자리에 여기가 가운데 중간값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볼린저 밴드가 주가 이 주식이 가는 길이라고 하듯이 볼린저 밴드도 상단, 중간값 그리고 하단이 있잖아요. 이 중간값이 21선이고 생명선이라고 하죠. 대부분 전문가분들이. 이 중간값, 볼린저 밴드가 주가가 움직이는 길이에요. 그럼 주가가 요러고 갔다가 이 길 끝에서는 여길 나가면 안 돼. 위험해.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밑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고 차선을 변경을 하고 내려왔을 땐 여기 또 나가면 안 돼. 라고 위험해. 그래서 이런 모양새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밴드를 유용을 하면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길도 이렇게 요렇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지금은 2차선에서 움직이고 있죠. 말 그대로 이 중간선을 넘어서지 못하면 시장에서 관심을 아직까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 흐름인 거예요. 이제 관심을 좀 받아보려고 이 중간선에서 옆에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면서 끼어들어야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. 쉽게 설명을 드리면. 그죠? 이 2차선에서도 또 중간값을 따져보면 이 자리가 되겠죠. 그죠? 이렇게 되면 여기서만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쪽으로 내려오면 혹여나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5,950원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위치는 7,000원. 한 6,850원 되겠네요. 6,850원 혹은 7,000원 위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자리예요. 슬금슬금. 그럼 1차 목표가로는 한 8,700원까지는 기존 고점 부분까지는 상승을 할 거고 이 위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9,800원이나 만원까지는 뭐 수소차에 대한 테마가 약간 더 붙어야 혹은 이 회사 자체에 이슈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차후에 테마 바람이 불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. 주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에 가는 길이 있죠.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면 이 안에서 행보를 하다가 한번 이 길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들어온 모습이에요.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이탈을 해서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7,600원 정도까지 혹은 길게 가면 이 위에 만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유니크. 뭐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다라는 거는 꼭 인지하시고 음봉에 매수를 해서 손절 라인만 지켜준다면 조금씩 모아가서 슈팅이 나오면 매도하는 관점으로 모든 종목을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고 보여요. 현재까지는 시장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걸 지켜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두 번째는 미코라는 종목이고요. 미코라는 종목도 역시 기존의 상승에 대해서는 유니크랑 동일하고요. 대신에 미코라는 종목은 유니크보다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기술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.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고점까지 올라간 폭이 많기 때문에 이 상승을 이끌었던 세력도 전체적인 물량을 다 여기서 털 수가 없으니까 한번 눌러주고 올라오면서 살짝 더 매도를 해주면서 조정을 보인 모습이에요. 조정을 보인 모습이고 그 조정을 보인 후에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유니크처럼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조정을 위아래로 많이 흔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항이 되는 부분입니다. 저항이 되는 부분이고 다시 하락을 하고 올라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대해서 저항이 또 되는 부분이니까 기존의 저점이었던 부분 상승하고 하락하고 저항을 받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올라서려는 그림인 거예요. 그죠?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가 하나의 뭐 박스권 형식으로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. 모양을 잡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과하게 낙폭을 하면서 없어도 되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.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지금은 횡보 자리인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그죠? 이런 식으로 횡보 자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조정한 폭만큼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림입니다. 그리고 기존의 고점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 추세선에 대해서 이제는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온 그림이에요. 그죠? 올라온 그림인데 이게 급등 차트로 가려면 이 우상향 차트가 유지가 되는 그림이 좋았는데 이번에 또 시장이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한 차례 밀어주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. 올라오는 그림인데 이 기존에 올라왔던 추세선이 또 한 번에 저항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이런 모습이었잖아요. 기존에. 좀 키워서 볼까요?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었죠. 최초에.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으면서 상단을 높여가면서 흘러가는 흐름이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, 뭐 평균 매물대라고 할 수 있죠. 거래가 이루어졌던 평균값, 거기서 저항을 맞고 또 한 차례로는 여기가 기존의 저항 부분이었기 때문에 매물대였죠. 이 부분이. 매물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의 중간값을 쳐맞고 한번 밀렸다 올라왔다 다시 한번 이 매물 소화를 하기에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리는 그림이에요. 밀리는 그림이에요.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등 추세는 깨졌어요. 그리고 그 급등 추세를 다시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그림인 거고 길게 보면 이제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 생긴 거죠. 아직도 길은 이렇게 가는 길로 돼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요 자리만 뚫고 올라오면 다시 한번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. 요 자리 정도 되겠죠? (6,060원) 한 6,100원 위에서 지지를 해주면 한 차례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. 7,000원까지 최소. 그 위에 이제 올라갈 거, 여기에 대한 매물 혹은 거래량만 좀 많이 들어와 준다면 뚫고 바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죠. 이 종목은. 그러면 뚫고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죠. 한 8,000원 정도까지. 기존에
저항이 있는 여기 매물, 이게 매수 매도가 있었던 매물자리 하단 부분까지는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.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모양새를 이 이평선 자체를 정배열로 만들고 그때 만들어지고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만원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. 이 종목은 단기적인 파동을 먹을 거라면 사실상 지금 자리 5,600원대를 깨지 않는 흐름이 좋고요. 좀 나는 그래도 좀 길게 가져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5,15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실 수는 있어요. 5,400원이 깨지면 5,100원대까지는 무조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, 그럼 5,400원, 5,100원대 분할적으로 뭐 나는 좀 길게 보고 갈 거야 라는 사람들은 5,400원에 한 번, 5,100원대 한 번.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파동만 먹을 거면 5,600원대에 매수를 해서 슈팅 나오면 매도하고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주봉상도 내려오는 추세를 지나섰죠. 거래가 들어오면서 빵 하고 뚫고 올라서진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길을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. 박스권으로. 이런 모양으로 여기서 이 박스권을 뚫고 지지만 해준다면 한 차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JNK 이터. 모든 종목이 똑같아요. JNK 이터 같은 경우는 미코보다 더 가벼운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바닥 대비 큰 상승을 한번 했고 이 하락에 대한 조정 자체에 반등이 거진 없었기 때문에 반등이 한 차례 올라온 그림이에요.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쌍봉을 만들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하락폭이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컸어요. 그 중에 하나가 기타 법인이 되게 많이 팔았어요. 얘네들은 대체